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회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 성과 포럼 오늘 개회식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황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우리 지역 혁신 사업 그 소중한 한 걸음 한 걸음에 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해 IS 성과 포럼에 이어서 올해도 이 IS 성과 포럼을 진행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저도 지난 1년간 이 RIS 사업이 과연 어떤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가 큽니다.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지금 이 RIS 사업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또 어떤 발전을 이루어갔으며 앞으로 또 달라지고 새로워진 정책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또 발전하게 될지 여러분과 함께 그 성장을 그리고 도약을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3회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 성과 포럼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RIS 사업에 많은 힘과 또 성원을 실어주고 계시는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때마다 뜨겁고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국연구재단 박대현 학술진흥본부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바쁜 일정 가운데 부산광역시 이성권 경제부시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원대학교 김헌영 총장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북대학교 홍원화 총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권순기 총장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산대학교 부구욱 총장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원광대학교 박성태 총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제대학교 전민현 총장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창신대학교 이원근 총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창원대학교 어윤 총장 직무 대리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남대학교 박재윤 부총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울산대학교 이재신 부총장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전북대학교 안국찬 부총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RIS 발전협의회 김용기 회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강원 지역 혁신 플랫폼 김학철 총괄 운영센터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광주 전남 지역 혁신 플랫폼 박성수 총괄 운영센터장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대구 경북 지역 혁신 플랫폼 조동두 총괄 운영센터 기획성과본부장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산 지역 혁신 플랫폼 김석수 총괄 운영센터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울산 경남 지역 혁신 플랫폼 정세교 총괄 운영부센터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북 제2비 지산학협력단 송치성 단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제주 지역 혁신 플랫폼 강철웅 총괄 운영센터장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충북 지역 혁신 플랫폼 한상수 총괄 운영센터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전남 평생교육진흥원 고석규 원장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부산광역시 이강국 교육개혁지원관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상북도 한상신 교육개혁지원관님 소개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전라북도 고영훈 교육개혁지원관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귀한 분들 함께 해주셨는데 한 분 한 분 다 이름을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오늘 행사의 시작을 알리고 또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한 세 번째 아주 힘찬 걸음이죠. 그 영광의 순간을 기념하는 멋진 오프닝 세레머니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9개 플랫폼에서 대표 내빈 한 분씩을 무대 위로 모시면서 RIS에 보시는 것처럼 지도를 완성하는 퍼즐을 맞추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9개 지역혁신 플랫폼과 지자체 그리고 참여 기관, 참여 기업들의 지혜를 모두 모아서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자, 지속가능한 지역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하겠다 다짐하는 특별한 세레모니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시작의 서막을 알리게 되고요. 지금부터 호명 순서에 따라서 지도를, 이 퍼즐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구현희 국장님 그리고 한국연구재단 박대현 본부장님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퍼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주시면 이 퍼즐의 의미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에 맞게 한 분 한 분 퍼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로 모실 거고요. 자, 다음은 강철웅 제주센터장님께서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퍼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9개 센터를 대표하는 인사들을 무대 위로 모셔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되겠다, 노력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지금 퍼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강철웅 센터장님께서도 퍼즐을 맞춰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박성수 광주 전남 센터장님께서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퍼즐을 맞춰주시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RIS 사업이 더더욱 발전하고 이제 라이즈 체계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성과를 이어가고 더 큰 발전을 우리가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퍼즐을 맞추는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박성수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경상국립대 권순기 총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 퍼즐을 맞춰주시겠습니다. 자, 9개 플랫폼을 대표해서 내빈 한 분씩을 무대 위로 모셔서 RIS 지도를 완성하는 퍼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권순기 총장님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부산광역시 이성권 경제부시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 퍼즐을 맞추겠습니다. 자, RIS 지도를
우리가 하나하나 완성해 가면서 앞으로의 이 사업에 더 힘을 많이 실겠다. 끊임없이 협업하면서 많은 성과를 만들어 나겠다는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원광대 박성태 총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오셔서 퍼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광대학교 박성태 총장님이십니다. 자, 사업 과정 중에 분명히 힘든 일들도 있을 텐데요. 자, 우리가 마음을 모은다는 의미가 이 RIS 지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다음은 경북대학교 홍원화 총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오셔서 퍼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대학교 홍원화 총장이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퍼즐을 맞추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한상배 충북센터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 충북 지역의 퍼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RIS 지도가 하나하나 완성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강원대 김헌영 총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제 RIS 지도 완성이 거의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해가고 있는데요. 자, 역시 멋지게 퍼즐을 맞춰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RIS 발전협의회 김용기 회장님께서 올라오셔서 퍼즐을 맞추시고 완성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RIS의 지도가 완벽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 플랫폼들의 뜻을 모아서 저희가 모두 하나가 됐습니다.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이 큰 뜻을 이루겠다는 RIS 지도가 완성이 됐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로 여러분의 힘을 아낌없이 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멋지게 사진 촬영도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애써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자,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내빈을 무대 위로 모셔서 멋지게 기념 촬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우리 총장님 그리고 부총장님, 센터장님들께서는 번거로우시겠지만 무대 위로 다시 한번 올라오셔서 이 시간에 같이 기억하고 다시 한번 힘을 모으고 또 에너지를 다지는 그런 기념 촬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멋지게 완성된 RIS 지도 속에는 우리가 앞으로 이 RIS 사업을 더욱 멋지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을 모두 무대 위에 모셔서 기념 촬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 방향 사진 촬영을 한번 하시고 이게 뒤로 돌아서도 사진 촬영을 하시는 걸 원하시나요? 네네. 자, 그러면은 정면 방. 근데 이렇게 좋은 일에 왜 이렇게 표정들이 심각하실까요? 활짝 웃으시면서 RIS 사업 그리고 이제 라이즈 체계로 이제 변환이 된다고 하는데요. 전환이 된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께서 좋은 마음으로 기운을 실어주셔야 성공과 또 성과 사례가 이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박수로 좀 화답을 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뒷모습도 촬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 카메라가 위로 올라오신다는데 저희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 여러분의 모습까지 다 담기 위해서 우리 무대 위에 올라오신 내빈 여러분께서는 잠시 멋진 뒷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내려가셔서요. 이 무대를 지켜보시면서 여러분과 다 같이 함께하는 기념 촬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9개 그 센터에 지금 힘이 모아져서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가고 또 성장시켜 나갈 RIS 지도가 완성이 됐는데요. 자, 취재진들을 무대 위로 모셔서 이 전체 오늘 함께하고 계신 이 한 걸음 한 걸음에 동참하고 계신 여러분의 모습을 모두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멋진 기념사진 촬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계신 분도 나오실 수 있으니까 다른 데 보지 마시고 한번 보시면서 좀 이렇게 살짝 웃어주시는 그런 여유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고생 많으신 취재진 여러분 멋지게 촬영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RIS 사업 그리고 화이팅을 해야 되는군요. 뭔가 빠졌다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둘 셋 구령에 맞춰서 힘차게 목소리 안 나오면 다시 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힘차게 화이팅 외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이제 RIS 사업 라이즈 체계로 전환이 되면서 더 크게 성장하고 도약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고생 많으신 취재진 여러분들 충분히 촬영하셨으면 이제 우리 취재진 여러분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서도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거로운 걸음이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더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의미에서 특별한 오프닝 세레머니를 오늘 정성껏 준비해 봤는데요.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번 성과 포럼의 비전, 그 주제를 담고 있는 주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지켜보시겠습니다. 대학과 기업, 그리고 지역이 함께 살 수 있는 길. 그 답은 인재 양성에 있습니다. 지역혁신 사업은 지역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인재가 지역사회에 정착해 지역 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혁신 사업의 희망찬 발걸음. 그 세 번째 걸음이 지금 시작됩니다. 건강한 지역 공동체 구현을 위해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와 9개 플랫폼이 함께하고 있는 지역혁신 사업은 지자체와 대학의 거버넌스 구축, 대학교육의 혁신, 지역의 핵심 미래산업 발굴,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 정착 등 수많은 의제를 발굴하고 성공적으로 실행해 왔습니다. 지역혁신 사업은 이제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즉 라이즈 체계로 한 걸음 더 도약하고 있습니다. 라이즈 체계는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이라는 시대적 난제를 해결하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촉진하는 지역 혁신의 엔진이 될 것입니다. 지역은 인재를 키우고 인재는 지역을 키웁니다.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은 지역 발전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성공적인 라이즈 체계의 밑거름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대학과 지역이 힘을 모아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네, 큰 박수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죠. 네. 지역이 인재를 살리고 인재가 지역을 살린다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뭐 뜨겁게 공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이제 앞으로 어떤 비전과 함께 또 라이즈 체계로의 전환이 될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 언제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RIS 발전협의회 김용기 회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RIS 발전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대전, 세종, 충남 지역혁신 플랫폼 총괄운영센터장 김용기입니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한 세 번째 발걸음, 그 영광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교육부 구현회 국장님,
그리고 한국연구재단 박대현 학술진흥본부장님, 부산광역시 이성원 경제부시장님, 그리고 플랫폼별 총괄대학인 강원대학교 김원영 총장님, 경북대학교 홍원하 총장님, 경상국립대학교 권순기 총장님, 그리고 RS 참여대학의 총장님, 부총장님들과 그리고 지역 혁신 플랫폼 센터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호명을 못 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은 건강한 지역 공동체 구현이라는 시대적 방향에 따라 참여기관과 함께 지혜를 모아온 결과 지자체, 대학의 거버넌스 구축, 대학 교육의 혁신, 지역의 핵심 미래 산업 발굴,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 정착 등 수많은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해 왔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플랫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노고에 힘입어 지역 발전의 허브 역할을 해온 RS 사업 성과를 홍보 확산하고 향후 라이즈 전환 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새로운 미래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성과 포럼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구현하고 대학과 함께하는 지역, 지역이 키우는 대학으로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발돋움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정부, 지자체,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 참여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더욱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어렵게 그러면서 정성스럽게 마련한 이 자리가 이제 RIS 사업이 이뤄낸 그런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고 또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으로 더 크게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무엇인지를 같이 찾아내는 그런 특별한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부산광역시 이성권 경제부시장님께서 여러분을 환영하는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이성건입니다. 먼저 산과 바다 그리고 도시가 아름다운 부산시를 방문해 주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박형준 시장님께서 직접 환영사를 하는 게 좋은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부산의 미래를 좌우할 엑스포 개최 결정이 오늘 저녁에 이루어지는데 프랑스 파리 현장에 있다 보니까 대신 참석하게 된 점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RIS 성과 포럼 제3회를 맞이해서 성대하게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이런 개최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교육부의 구연의 지역인재 정책관님 그리고 한국연구재단의 박대현 학술진흥본부장님 그리고 RIS 발전협의회의 김용기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각 대학의 총장님 그리고 RIS 센터장님 그리고 대학, 기업, 학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다 지방에서 오신 관계자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학령 인구의 감소 그리고 일자리의 부족 때문에 인구들이 젊은 인재들이 우리가 아무리 육성을 해도 대부분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부산만 하더라도 매년 1만 명의 청년 인재들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서울 그리고 수도권은 콩나물 시루와 같은 고통을 안고 있고 지역은 오히려 젊은 인구들이 감소하고 고령화됨으로 인해서
사막과 같은 우리 현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0.72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서울이 가장 합계 출산율이 낮습니다. 그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가장 젊은 인구가 많이 모여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지방의 젊은 인재들을 약탈해간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대 정부들이 항상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방을 재생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그 결과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RIS 사업이 그나마 지방의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해서 정주하고 취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다행스러운 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방 시대를 표방하며 RIS 사업을 라이저 체계로 성격을 시키고 글로컬 사업이라든지 교육자유 특구를 만드는 등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 회생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설계는 잘해도 시공과 감리가 잘못되면 또 다른 결과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RIS 사업을 이끌고 오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성과를 잘 공유하고 비전을 만들어 내므로 인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위기에 빠진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3회 RIS 성과 포럼이 부산에서 개최되는 만큼 부산이 가지고 있는 따뜻함과 그리고 다이나믹한 그런 에너지를 받아서 좋은 성과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부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원 경제부시장님 또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두 모으는 이 시간, 지금 뭐 세계적인 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 부산에서 열린다는 것 자체도 큰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자, 국민들의 그 간절한 관심이 또 우리 마음이 모아지고 있는 그 오늘 저녁에 오늘 밤에 아주 기쁜 소식 들리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이번에는요 본행사의 주최기관인 교육부 구현희 국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구현입니다. 네, 먼저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의 그 세 번째 성과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제 부총리나 차관님께서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국회가 약간 좀 예산과 법안이 같이 긴급하게 좀 돌아가면서요 일정상 좀 참여를 못 하셨고요. 그래도 굉장히 축하드린다는 말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지역혁신 플랫폼 발전에 아낌없이 노력을 쏟아주시는 우리 부산광역시의 이성건 경제부시장님, 그리고 오늘 기조 강연을 해주실 강원대학교 김원영 총장님, 그리고 이제 바쁘신 중에도 이 성과 포럼을 함께하기 위해 참석해주신 여러 대학의 총장님들과 대학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교육부와 함께하고 있는 연구재단의 박대현 본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김용기 RIS 발전협의회장님을 비롯하여 각 지역 플랫폼의 센터장님들, 그리고 이제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모든 RIS 사업 관계자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2019년에 제가 이제 그때는 평생국장으로서 담당은 아니었지만 이제 RIS가 처음으로 굉장히 교육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기 시작했고요. 20년에 이제 세계 사업단 선정을 시작해서 금년까지 해서 총 9개의 그 플랫폼이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교육부에서 굉장히 그래도 나름 되게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설계를 하고 만든 그런 RIS 사업이지만 이제 100% 아마 완벽하다고는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 부족했던 부분을 그동안 그 현장에 계시는 대학, 그다음에 산업계 또 자치단체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다 메꿔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좋은 성과 포럼회를 개최를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RIS 사업 자체가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조금 큰 변화를 이제 가져왔던 사업이었던 거고, 이제 그 RIS가 이제 라이즈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RIS의 이런 좋은 그 성과와 경험들이
그 라이즈에서도 좀 계속 이어나가기를 이런 성과 포럼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경험들이 서로 축적되고 공유되어서 라이즈로 잘 이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 RIS의 그 성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교육부 국장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외모상으로는 이 RIS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같은 외모를 갖고 계신 우리 국장님의 아주 젊은 에너지 담긴 그런 축사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국연구재단 박대현 본부장님 무대 위로 모셔서 축사를 청해 볼까 합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갑자기 강추위가 온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걱정을 했는데 부산을 내리니까 굉장히 따뜻해서 이 행사가 잘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RIS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 좋은 말씀은 앞에 우리 인사 말씀을 하신 분들이 다 하셨고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 준비하신 우리 김영 계장님 그리고 각 센터, 지역 관계자, 실무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진짜 감사드리고요. 올해 굉장히 이 독감이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건강관리 많이들 신경 쓰시고 하여튼 이 RIS 사업이 곧 25년부터는 이제 라이즈 체계로 변화되니까 굉장히 여기서 그동안 경험했던 얻었던 이런 것들이 아마 라이즈 사업 체계를 진행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우리 관계자분들의 그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다들 건강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장 인상적인 스피치가 짧은 스피치라는 걸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너무도 잘 아시는 짧지만 모든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축사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사실 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들은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그렇고요, 또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그런 제도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지방 대학 졸업생들의 그 취업난은 사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도 우리가 끝없이 해결해야 하는 그런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행되고 있는 이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 많은 분들이 정말 열정과 성의를 다해서 그 한 여정의 발걸음을 같이 해주셨는데요. 그 고마운 분들에 대한 시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업무 유공자 표창과 대학생 공모전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교육부 구현희 국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실까요? 네. 자, 먼저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업무 유공 부총리 겸 장관 표창장 시상입니다. 지금부터 수상자 호명해드리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산대학교 교수 정광효,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교수 김영준, 전북대학교 행정주사 임정우, 울산대학교 교수 최원묵, 경상국립대학교 행정주사 김필금, 공주대학교 대학회계직 김소영, 대구 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 윤정희, 영남대학교 팀장 이우원, 경북대학교 산학협력초빙교수 박재현, 목포대학교 교수 최정규, 목포해양대학교 조교수 김양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팀장 이성남, 이상 12분입니다. 자, 한 분 한 분 시상하겠습니다. 먼저 부산대학교 교수 정광효 교수님, 네, 시상하겠습니다. 표창장 부산대학교 교수 정광효. 위 사람은 평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신적인 노력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우리 수상하신 분들은요, 잠시 앞에 보시고 기념 촬영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활짝 웃으시면서 기념 촬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광효 교수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김영준 교수님.
표창장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교수 김영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업무유공 부총리 겸 장관 표창장입니다. 자, 우리 김영준 교수님도요 활짝 웃으시면서 기념 촬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주사부 임정우님. 표창장 전북대학교 행정주사부 임정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역시 지역혁신사업 업무유공 부총리 겸 장관 표창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응원단이 많이 오셨군요.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최원묵 교수님. 표창장 울산대학교 교수 최원묵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역시 지역혁신사업 업무유공 부총리 겸 장관 표창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자, 기념 촬영하시고요. 다음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경상국립대학교 행정주사 김필금님, 네, 시상하겠습니다. 표창장 경상국립대학교 행정주사 김필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역시 표창장이 전달됩니다. 자, 지역혁신 사업에 대한 업무 그 공을 인정받아 오늘 부총리 겸 장관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김소영님. 표창장 공주대학교 대학회계직 김소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역시 상장과 함께 네, 꽃다발이 증정이 되고요. 기념 촬영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업무유공 부총리 겸 장관 표창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자, 윤정희님. 표창장 대구 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 윤정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지역혁신사업 업무유공 부총리 겸 장관 표창장. 네, 자, 축하 하객들이 많이 오셨네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우리 이우원 팀장님, 네, 시상하겠습니다. 표창장 영남대학교 팀장 이우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애 많이 쓰셨습니다. 네, 네, 갈수록 환호가 커지네요. 네, 많은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박재현 교수님, 네, 표창장 경북대학교 산학협력 초빙 교수 박재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기쁘게 활짝 웃으시면서 기념 촬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최정규 교수님. 표창장 목포대학교 교수 최정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네, 기념 촬영 시간 갖도록 하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시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양본 교수님, 네, 시상하겠습니다. 표창장 목포해양대학교 조교수 김양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안하게 웃으시면서 기념 촬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표창장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팀장 이성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역시 장관 표창이 전달됐습니다. 자, 상을 받으신 12분의 수상자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12분의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오늘 상을 받으시는 분들 많은데요. 신속하게 시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선도대학 육성사업 업무 유공에 대한
부총리 겸 장관 표창 시상입니다. 지금부터 수상자 호명해드리겠습니다. 부산대학교 한혜진, 제주대학교 이규림 축하드립니다. 자, 두 분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역 선도대학 육성 사업 업무 유공에 대한 표창입니다. 한 분 한 분 시상하겠습니다. 한혜진님, 표창장 부산대학교 계약교수 한혜진. 귀하는 2023년 지역 선도대학 육성 사업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 지역 혁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축하드립니다. 네, 지역 선도대학 육성 사업 업무 유공을 인정받아 오늘 부총리 겸 장관 표창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이규림님, 네, 표창장 제주대학교 선임연구원 이규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역시 지역 선도대학 육성 사업 업무 공을 인정받아 부총리 겸 장관 표창장을 받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두 분께 다시 한번 축하 인사드리고요. 자, 우리 수상자 두 분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시상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부총리 겸 장관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이 부총리 겸 장관상은 이 공모전의 대상입니다. 자, 수상자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허정 학생입니다. 시상하겠습니다. 대상 한국기술대학교 기술교육대학교 허정. 귀하는 2023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참여 대학생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진솔하고 참신한 체험담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축하드립니다. 자, 대상입니다. 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부총리 겸 장관상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 부상이 큰 게 있네요. 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어떤 내용이었는지 저도 궁금한데요.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상을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구현희 국장님께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시상은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이 있겠습니다. 이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은 최우수상과 우수상입니다. 자, 표창 수여는 한국연구재단 박대현 본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아주실까요? 네. 자, 수상자 호명해드리겠습니다. 최우수상 청주대학교 김연준, 우수상 창원대학교 서병욱 두 분입니다. 자, 한 분 한 분 시상하겠습니다. 먼저 김연준 학생. 최우수상 청주대학교 김연준. 귀하는 2023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참여 대학생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진솔하고 참신한 체험담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광복 축하드립니다. 네,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 최우수상입니다. 아, 네, 우리 친구 동료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인기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최우수상 수상자입니다. 잠시 기념 촬영하실까요? 네. 네, 저 부상이 무엇일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팬클럽이 오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최우수상 수상자였고요. 자,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서병욱 학생. 자, 우수상 창원대학교 서병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시상 축하드리고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공모전에서 정말 참신하고 훌륭한 작품을 제출해서 오늘 우수상을 받게 되는 그 영예를 갖게 되셨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네, 멋있게 기념 촬영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미래가 더 기대되는 그런 인물들이죠.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그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대원 본부장님도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시상이 좀 남았는데요. 네,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RIS 발전협의회 회장상 시상입니다. 장려상입니다. 자, 이 시상은 김용기 RIS 발전협의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자,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자들 호명해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이승민, 경북대학교 김민재, 울산대학교 박성은, 공주대학교 오혜은, 대구대학교 이가을, 청주대학교 이정민, 광주대학교 장지훈, 강원대학교 한동희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한 분 한 분 시상하겠습니다. 먼저 이승민, 장려상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이승민, 귀하는 2023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참여 대학생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진솔하고 참신한 체험담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RIS 발전협의회 회장 김용기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쓰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우리 한 분 한 분 또 시상 이어갈까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민재 학생. 경북대학교 김민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례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RIS 발전협의회 회장상을 받게 됐습니다. 네, 아주 멋진 체험담으로 오늘도 영예를 누리게 됐네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자, 계속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박성은 학생, 울산대학교 박성은, 내용은 이하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실까요? 예. 네. 자, 장려상 수상자들입니다. 네, 박성은 친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자, 오혜은 학생. 자, 장려상 공주대학교 오혜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까 박수 치시던 분들 다 나가셨나 봐요. 박수 소리가. 네. 자, 축하드립니다. 오혜은 양. 네. 네. 자, 다음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대거대학교 이가을 학생. 네, 표창장 대구대학교 이가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 계절에 어울리는 너무 예쁜 이름을 가졌네요. 네, 이가을 학생 축하드립니다. 네, 기분 좋게 기념 촬영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학생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청주대학교 이정민 학생. 네. 장려상 청주대학교 이정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축하합니다. 우리 대학 친구들이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네, 다음 우리 광주대학교 장지훈 학생. 네, 장려상 광주대학교 장지훈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 상장과 부상, 꽃다발이 쥐어되겠습니다. 네, 상장 내용이 잘 보이게 기념 촬영 시간 갖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강원대학교 한동희 학생, 표창장 강원대학교 한동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작품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노력을 해왔겠습니까? 오늘 좀 보람을 느끼는 그런 특별한 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이 자리,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더 큰 발전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상을 받으신 8분의 우리 대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뜨겁고 힘찬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우리 김용기 협회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예로운 수상을 하게 되신 모든 수상자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님의 기조 강연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행사의 주제 강연인 만큼 이 오늘의 의미를 더 실질적으로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으로 여러분께 다가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김헌영 총장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총장 김헌영입니다. 오늘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제3회 성과 포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기조 강연을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아나운서분 감사합니다. 네. 서서 안 계셔도 될 것 같은데 한 30분 걸릴 것 같은데요. 제가 있으면 부담스러우실까요? 워낙- 잠깐 내려가 있겠습니다. 워낙 스타일이 뭐 내려가 있겠습니다. 예. 예, 이 기조 강연을 어떤 주제로 할까 하다가 사실은 뭐 여기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그 분들, 특히 총장님들 또 이 센터장님들, 그다음에 여기 직원분들, 사업단장님들 다 잘 아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서로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정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축소사회, 대학의 현실, 또 대학의 역할 변화, 그리고 RIS, 라이즈, 글로컬 대학 30, 그리고 대학의 혁신안을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소사회에 대한 것입니다. 축소사회는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사회적 현상이다 해서 제가 축소사회를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어떤 축소사회의 예제가 많고 해서 저희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그 가능한 어떤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앞에 화면이 조금 멀어서 제가 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눈이 안 좋아서 이 화면이 잘 안 보여서 좀 옮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정책적으로 뭐 인구가 유출하고 감소한다든지 청년 인구 감소, 또 뭐 고령 인구의 증가, 뭐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어떤 지역 상권이 위축된다든지 일자리가 줄고, 그다음에 사회 환경적으로 도심이 공동화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정책, 또 경제, 사회 환경 문제로 축소 사회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축소 도시라 하면 어떤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또 혹은 또 산업 구조의 변화로 경제 침체가 어떤 발생한 도시를 말하는데, 어떤 산업 환경의 변화라 하면 뭐 옛날에 미국 디트로이트 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1930, 40년도에 디트로이트 시가 공동화되는 그런 거의 한 70% 정도의 인구가 이 도시를 빠져나간 그런 현상이 되겠고요. 또 인구 구조 변화라고 해서 일본이나 유럽, 또 도시의 교외화, 또 독일의 드레스덴 같이 구소련이나 구동독의 어떤 통일 이후에 쇠퇴한 도시라든지, 그다음에 뭐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해서 뭐 미국의 뉴올리언스 같은 도시가 있겠죠. 이런 축소 도시의 사례, 또 이런 축소 도시가 도시의 재생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벤치마킹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우리나라의 여러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축소도시에 대한 사례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일본의 경우인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작년에 인구가 1억 2,242만 명인데요. 재작년에서 작년까지 80만 명 정도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1년에 한 10만 명 이내 정도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서 일본은 우리보다 한 8배, 10배 정도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하지만 사회를 잘 유지하고 있는 어떤 비결이라든지 또 대학을 유지하고 있는 비결 이런 것들이 아마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한 5천만 명 정도인데 여러 현재의 인구 출산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구의 변화 추세를 본다면 2100년 정도 되면 약 한 2400만 명 혹자는 한 2000만 명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 하고 현재 이건 2023년도 11월 달에 시도별 학교 출산율입니다. 한 40% 정도가 현재 소멸 예측지구로 분류가 된 그런 그래프가 되고요. 또 작년에 출산율이 0.78이고 특히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59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출산 축소도시의 예는 소멸 위기의 어떤 원인이 어떤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가 아니라 바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20년간 20대, 30대 인구는 수도권으로 순유출됐는데 이 원인은 사실은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일자리 혹은 직업이다. 그다음 두 번째는 교육 문제다. 이 정도로 말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다른 어떤 여러 강연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이런 어떤 분석이 반드시 설문조사에 의해서 어떤 나온 데이터대로 우리가 대응하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 10년 이상 정부가 한 3번, 4번 바뀌면서 계속해서 이런 어떤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문제라든지 지방 소멸 문제를 막기 위해서 기업을 지방으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즉 직업이라든지 일자리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교육에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RIS 사업도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어떤 연계를 해서 이런 어떤 지방 소멸 문제 또 수도권으로의 과밀화 유출되는 어떤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보자 이런 사업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소도시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한 2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스마트 축소라고 해서 줄어드신 어떤 수요에 대응해서 적정 규모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줄여나가는 거죠. 줄여나가지만 어떤 스마트 축소라 해서 적정한 규모로 줄여나간다 이런 스마트 축소가 가능하겠고 두 번째는 컴팩트 시티다 해서 좀 더 집약해서 집중화를 해서 이런 어떤 축소도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을 통한 인재를 유치하고 또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어떤 이런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강원대학교 총장이니까요. 강원대가 속해 있는 어떤 축소도시의 사례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강원대학교는 2006년도에 삼척대학과 통합을 해서 현재 통합강원대학교로 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가 춘천, 삼척, 도계 이렇게 3군데 있는데 도계 지역은 캠퍼스가 893m 산 정상에 캠퍼스가 있습니다. 이 도계라는 도시는 여기다 보시다시피 이 1994년도에는 한 22,900명, 즉 23,000명 정도의 인구였으나 현재는 한 9,000명 정도로 계속 줄어드는 반 이하로 줄어든 도시죠. 여기 이제 삼척시도 있는데요. 삼척시도 한 10만 명, 92,000명 정도에서 현재 한 6만 명 정도입니다. 저희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의 학생 수가 한
한 6천 명 정도 되니까 우리 학생들이 한 그 삼척시 인구의 한 10% 정도가 되죠. 그래서 이런 도계형 도계를 폐강을 한 다음에 도시를 어떻게 리바이벌 할 것이냐 해서 저희들 강원대학교가 중심이 돼서 도계를 10분 대학 도시로 만들어 보자. 즉 도계 읍내에 대학 캠퍼스 건물을 배치해서 대학이 곧 도시가 되고 도시가 곧 대학이 되는 그런 도계형 10분 도시를 만들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를 읍내로 완전히 내리고 그다음에 현재 있는 그 산 정상에 있는 캠퍼스는 어떤 뭐 학생들의 집중교육 센터로 지금 활용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 좀 여기 앞에서 좀 분주해서 죄송합니다. 삼척시와 더불어서 지금 공동 사업을 계획 수립을 하고 지금 석탄 공사라든지 광업소 같은 기능이 다한 어떤 공공기관을 대학이 시가 부지를 매입하고 여기에 저희들이 대학의 강의실을 만들어서 도계 그 캠퍼스를 읍내로 옮겨서 대학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왼쪽 요 그림은 도계 캠퍼스가 지금 왼쪽 그림은 현재 893m 위에 있는 캠퍼스를 나타내고 오른쪽 그림은 21년도에 도계 오픈 캠퍼스라고 해서 강의실을 1호관을 만든 것이고 뭐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2호관 3호관을 읍내에 만들어서 대학 도시로 지금 만들고자 하는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하나의 어떤 뭐 이 RIS의 사례가 되겠는데요. 지금 최근에 뭐 서울시장과 그다음 강원도지사 그다음 삼척시장이 어떤 삼척을 귀촌 도시로 골드시티로 만들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역시 우리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가 중심이 돼서 그 주변에 병원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 강원대 병원 분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유치하고 그다음 대학 주변에 평생교육 어떤 오픈 캠퍼스를 만들어서 삼척을 시니어 도시로 지금 만들고자 하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 이 대학과 연계돼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앞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무대가 좀 익숙치가 않고 좀 이게 글씨가 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서 제가 좀 당황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지금 현재 축소 도시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뭐 현실을 제가 속해 있는 삼척 도계 지역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뭐 지금 열악한 환경과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해서 잠깐 그림으로 보여드렸습니다. 현재 대학의 현실입니다. 뭐 자주 나오는 그림이죠. 지금 현재 학력 인구가 한 40만 명 정도 되고 한 2030년 이후에는 한 대폭락기가 예상된다 해서 한 20만 명 정도로 줄 것이다 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왜 이런 인구에 대한 통계나 인구에 대한 추이는 10년 전, 20년 전에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왜 교육부는 이런 대응을 잘 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대학이 대응을 잘 못해서 인구 대학을 갖다가 이렇게 뭐 계속해서 늘려나간다든지 구조 조정을 제대로 못해서 현재 이렇게 막 급한 어떤 처방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데요. 우리 예상보다 우리가 예상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또 세상의 변화가 워낙 빨라서 대학이 미처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지금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학력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다음에 미충원이 지금 현재 요 데이터는 작년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고교에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고등학교에 이 교수님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학생을 유치하러 간다든지 또 뭐 신입생 전원에 노트북을 선물로 준다든지 또 2023년도 1월에 난 신문이죠. 즉 작년 입시에서 사실상 미달 학과가 68개 대학에 188개 대학 정시 모집 결과에 68개 대학이 정시가 사실상 미달됐고 또 전국에 정시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학과가
뭐 26곳이 있었다든지 하는 지금 상당히 위기에 처해있다. 원래 입시에서는 아마 더 뭐 다른 또 어떤 데이터들이 또 우리한테 위기로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이 대학의 현실이죠.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총장님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이 등록금 동결입니다. 그래서 등록금은 15년째 동결돼서 대학 재정이 악화되고 대학은 결국 재정 투입을 얼마나 하느냐의 문제인데 재정이 악화되고 작년에 물론 고등평생 특별회계로 숨통이 조금 트였습니다만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 대학의 어떤 여러 지금 산업과 사회와의 그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항상 또 이야기하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죠.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2014년도 이후에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와 대학생 1명 1인당 공교육비가 역전이 생겨서 현재까지 아이러니죠. 초등학생 1명한테 드는 공교육비보다 대학생 1명에 드는 공교육비가 더 적은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한 그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른쪽 막대 그래프에서 보시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OECD 국가보다 뭐 130%, 140% 이렇게 훨씬 더 많습니다만 대학의 경우에는 한 67%밖에 되지 않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어떤 등록금이 동결되고 또 이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뭐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뭐 AI라든지 로봇, 빅데이터 뭐 이런 교육을 이 대학에서 쫓아가기란 것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은가.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학력 인구는 급감하고 있다. 이거 도대체 우리는 대학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솔루션으로 아마 교육부 또 대학에서는 지역과 함께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한 것이 아마 이 RIS 사업의 출발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대학 경쟁력은 점점 후퇴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2014년도에 대학은 아마 미래에는 이런 식으로 될 거다. 즉 기업의 서티피킷과 대학 졸업장이 거의 뭐 만만한 관계다. 그 사회가 바라보는 대학 졸업장은 점점 그 효용 가치를 잃게 되지 않을까 해서 기업마다 여기 보시면 뭐 삼성 아카데미라든지 카카오 클라우드 스쿨에서 뭐 1600시간 코딩 교육이라든지 뭐 1000시간 어떤 뭐 이런 뭐 개발자 교육 6개월 과정, 1년 과정 이런 것들이 점점 생기고 우리 대학들을 상당히 비판하죠. 어떻게 보면 대학 4학년 졸업생들을 기업에서 채용을 해서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가 없다. 수준이 너무 낮아서.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다시 교육을 해야만 된다. 대학들 뭐 하느냐? 대학들이 좀 더 잘 가르쳐서 보내라. 그런데 우리는 학생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할 교육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는 게 현실이다. 즉 말해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는 뭐 기계공학과를 나왔습니다. 선반 가공, 뭐 밀링 머신, 뭐 볼링, 뭐 이런 것들 다 직접 실험 실습을 해봤습니다만 요새 학생들이 뭐 AI 교육을 받는다든지 반도체 교육을 받는다든지 뭐 팹이 모든 대학에 다 있지 않죠. 무양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로봇 실습을 해본다든지 하는 것들이 워낙 뭐 비용이 재정 투입이 엄청난 투입이 필요한데 대학들은 그런 여건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대학 교육의 수준은 이전보다는 올라갔을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는 사회와 산업과 대학 간의 상대적인 격차는 역전된 지 오래고 이미 차이가 점점 나니까 대학 교육이 점점 부실하다는 어떤 그런 평가를 상대적으로 받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국의 교육 경쟁력은 뭐 한 26위 돼서 국가 경쟁력과 대한민국의 교육 경쟁력은 뭐 비슷한 그래프입니다만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 경쟁력은 64개국 IMD 보고서의 64개국 중에 거의 49위로 하위에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국가 경쟁력은 제가 점선으로 표시했습니다만 대학 교육이 하위권에 있는 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은 절대로 올라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사회가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가 급변하고 산업의 주기가 빨라지는 이럴 때 초등, 중등 교육의 투자가 아니라 바로 대학 교육에 집중 투자가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초중등 교육에 교부금으로 배정되는 예산으로 인해서 대학 교육이 점점 상대적으로 부실해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런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번 여기 계신 분들과 이런 그 문제들을 좀 공유하고 싶어서 이 문제를 저 화면에 제가 자료에 좀 포함시켰습니다. 대학의 역할입니다. 즉 저출산 고령화, 또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 지방 소멸, 지방대 위기, 국가 경쟁력 저하, 이때 우리 대학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들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기업을 지방으로 유치한다고 해결이 될 것이냐, 기업을 지방으로 유치해봤자 핵심 인재들은 지방으로 오지 않을 것이고, 또 핵심 인재들이 지방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가족은 또 수도권에 남아있게 되고, 또 가족이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들은 후회를 하고 다시 또 인재들이 유출돼 나가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교육자유 특구다, 뭐 기회발전 특구다 해서 현 정부에서 여러 가지 특구 사업을 하는데, 이게 과연 대학과 이 중고등학교가 연계된 사업이 아니면, 사실은 뭐 영재고등학교를 만들어 봤자 영재고등학교에서 공부한 학생이 지방대로 오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좀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라고, 발상이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서 영재고등학교를 다니면 당연히 수도권의 대학을 가려고 영재고등학교를 입학하겠지, 지역의 영재고등학교를 와서 지방대학으로 올 거다, 이런 생각은 좀 그 생각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학의 역할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이 나서야 된다.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학이 나서야 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공무원들, 즉 지자체, 뭐 강원도 같으면 강원도 특별자치도와 뭐 삼척시, 태백시, 춘천시 뭐 이런 시에 있는 공무원들 주도로 이 현재 이렇게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는 사회를 뒤쫓아가기라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는가. 반드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대학과 함께 연계돼서 어떤 사회적 미스매칭을 우리가 해소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의 역할은 이전에 교육과 연구가 핵심이었다면, 즉 지식 공장으로서 사회에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이었다면, 이제 앞으로의 지금 현재의 대학의 모습은 지자체와 지역 산업체와 그다음에 시민 사회와 대학이 같이 연계되어 있는 어떤 인게이지드 유니버시티다. 즉 참여적 대학으로서 지역 발전의 적극적 주체로서의 발전전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인 도시에는 세계적인 대학이 있다 해서 도시의 성공 열쇠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라는 리처드 플로리다 토론토대 교수가 한 책에서 쓴 말인데요. 바로 도시의 성공 열쇠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인재를 유치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도시에는 반드시 세계적인 대학이 있더라라는 어떤 핵심을 지적한 것이고요. 또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저자인 김종현 교수는 스탠퍼드 대학과 실리콘밸리 모두 초라하게 출발했으나 이 바로 글로벌 부상의 시작은 대학과 인재에 대한 투자였지 뭐 기업이 아니다 이거죠. 분명히 시작이 분명하게 있다. 즉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혹자는 뭐 기업이 먼저냐 대학이 먼저냐, 이거는 계란과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 문제다라고 하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대학이 먼저다, 인재가 먼저다, 그 다음에 저절로 기업이 따라온다. 즉 대학이, 지역에 있는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고 아이디어를 갖추고 연구력을 갖춘다면 기업은 당연히 지역에 있는 기업에 그 아이디어를 구하러 모일 것이다.
그리고 그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배출한 인재들이 그 지역의 기업에 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와 같은 상위권, 즉 100대 기업, 1000대 기업 이런 기업들은 다 수도권에 있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지역에 남아라, 지역에 남으면 사실 별 좋은 것도 없는데 지역에 있어라라고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하고 설명을 해봤자 가능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는 그 서울대 10개 만들기 책자를 다시 한번 혹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강원대를 서울대로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강원대학교에 한 개과 두 개과 혹은 한 개 분야, 두 개 분야는 적어도 서울대 수준이 돼야 된다. 즉 지방대에도 지역에도 경쟁력 있는 부문, 분과가 혹은 학과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저절로 이 지역 균형 발전은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특성화, 그다음에 대학 지역마다의 특성화, 특화 도시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 현재와 같이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에는 뭘 해라, 대전은 뭘 해라, 부산은 뭘 해라,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대학과 함께, 대학의 경쟁력과 함께 그 지역의 어떤 그 기획을 한다면 훨씬 더 구체적인 특화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특히 이 국립대학, 제가 이제 국립대학에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국립대학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걸 적었냐면, 지금 같은 어떤 이런 대학이 한 400개 정도 되는데 학생 수가 50만, 입학 규모가 50만 명이면 대입 규모가 5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즉 한 60%, 70% 정도의 입학 자원이 사라지는 2040년 이후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어떤 구체적인 대응을 해야 될 건데요. 여기에 그 대응 방법 중에 하나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지역마다 대학 간의 그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마다 연계가 필요한데, 이 연계의 중심에는 국립대학이 있고 지방 사립대와 지방 국립대가 공유대학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지금 이 RIS 사업의 핵심 아이디어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학문의 다양성이라든지 그다음 책무성을 생각한다면 그 모든 학과, 백화점식으로 취업이 잘 되지 않는 학과도 국립대학은 다 보유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지방사립대는 그 대학이 속해 있는 지자체나 지역의 특화 분야로 좀 더 특성화하고 강소대학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그 모자라는 부분은 국립대가 대응을 해준다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그 국립대학은 아마 국립대학이 중심이 되고, 아마 이런 어떤 그 대학의 어떤 공유 체계가 만들어지고 지역은 좀 더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외국의 사례들이죠.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워낙 자주 나오고 워낙 화면에 자주 나오는 거라서 화면은 하나씩 했는데요. 아리조나 주립대 우리가 혁신 사례를 말씀드립니다만, 여러 혁신 사례 중에 한 가지를 말한다면 바로 온라인 교육 과정입니다. 빨간색 그래프가 온라인 학생 수의 변화인데요. 2012년에 6,000명 정도에서 현재 6만 명입니까? 10배 정도가 온라인생이 늘어서 현재 학생 수가 14만 명으로, 즉 오프라인 학생 수는 유지됩니다만 온라인 학생 수가 6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이 이 온라인을 하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이 좀 더 활성화되고 원격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 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도 이 국사립이 연계돼서 교양이라든지 기초학문 분야는 이 국립대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사립대들은 그런 부분은 좀 국립대학과 연계되죠. 그래서 저는 이전에 나와 있던 개념을 조금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좀 규모가 크고 경쟁력이 있는 대학은 연구 중심 대학이 돼야 되고, 연구력이 부족하고 좀 소규모 대학은 교육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연구 중심 대학과 교육 중심 대학을 그렇게 분류해서 추진하면 같이 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소규모 대학은 교육 중심이 될 수가 없는 그런 거죠. 모든 학문 분야를 어떻게 다
그 교양 수업이라든지 이런 걸 거느리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만약에 온라인으로 대체하면 되지 않느냐 하겠지만 온라인 교육 역시 그냥 온라인은 불가능하고 튜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교수님들의 어떤 뭐 플립드 러닝이라 그러면 온라인 교육한 다음에 어떤 다시 한번 뭐 질의응답이라든지 부연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막대한 자원이 필요할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내에서의 어떤 연계된 어떤 온라인 교육 또 공유대학 시스템이 아주 효과적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독일의 사례입니다. 저 왼쪽에 분홍색 그래프는 히든 챔피언 즉 기업들의 분포입니다. 전 세계 뭐 지금 한 50% 정도가 독일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히든 챔피언 기업이.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회색의 파란 도트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이 독일 지도에서의 대학의 분포입니다. 그래서 이 히든 챔피언 중소기업의 분포와 대학의 분포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 즉 대학과 기업이 연계돼서 독일이라는 나라는 부흥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말매 이건 뭐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워낙 뭐 자주 사례가 나와서. 그다음 프랑스 리옹의 학술 상점은 대학원생들이 직접 그 지역의 기업이나 사회 문제 해결에 일선에 나선다는 그런 예가 되겠고요. 다음은 뭐 노키아의 이 몰락도 알토대라는 것이 최근에 만들어져서 공대와 디자인과 경제가 합쳐져서 창업을 위주로 하는 대학인데 지금 핀란드의 스타트업 절반이 우리 알토대 학생들이다. 알토대 출신이 한 나라의 스타트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대만입니다. 대만의 경우에도 이 작은 나라에 원래 이 TSMC는 신주 지역, 즉 북부 지역에만 공장이 밀집되어 있고 현재 기업들도 밀집되어 있어서 가장 입지가 좋은 부분이 신주지만 보시다시피 대만이라는 작은 나라에 TSMC를 아주 균형 있게 분포시키고 최근에는 가장 남쪽인 가오슝 난징 지역의 난지 산업단지에 이 반도체 그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지금 2곳이나 내년에 신설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준비에서 가장 처음 하는 것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면 뭐 용수가 확보가 돼야 되고 뭐 전기가 확보가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땅 부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력인데요. 가장 먼저 확보돼야 될 것이 바로 인력이다. 이래서 가오슝시에 국립청콩대학에 아카데미가 개설되어 있고 국립중산대학에 반도체 연구대학을 새로 승인을 하고 또 칩 설계나 반도체 제조 전문과정 같은 걸 설립을 해서 일단 회사가 가동되기 전에 인력에 대한 준비가 그 최우선으로 지금 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드리는 일본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지금 인구가 작년에 8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만 대학 수는 보시다시피 이 회색이 합계 대학 수인데요. 대학 수는 계속 뭐 700개 정도에서 800개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일본 대학의 절반은 입학 정원이 500명 이하다. 즉 2,000명 정도 되는 대학이 절반 이상이고 한 4,000명 정도 되는 대학들이 강소대학들 위주로 돼 있어서 일본은 뭐 지역마다 기업과 대학이 다 연계가 돼 있어서 그 대학의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주에 그 일본 문부성에서 우리 강원대학도 뭐 방문을 했었고 몇 군데 대학을 방문했었는데요. 일본도 이제 드디어 학력 인구까지 급감하고 있어서 어떤 우리나라와 어떤 뭐 여러 가지 대응책을 서로 배워가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왔었는데요. 하여튼 최근까지 2014년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인구가 급감하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대학 숫자는 꾸준히 늘어났다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그램을 보여드리는 것은 이런 RIS 체계 시스템으로 이 대학을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대학을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니다. 즉 지자체 중심으로 혹은 기업 중심으로 사회가 발전해 나가고 대학은 뭐 필요 없으면 폐교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대학이 하나가 만약에 없어진다면 그 주위의 상권 문제, 교수님, 직원, 그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성장 동력을 만드는 어떤 주체가 이빨이 하나 빠져버리는 그리고 사회적 비용을 감당을 누가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다면 오히려 설립 준칙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학을 그 기능을 다했다고 해서 토사구팽이 아니라 그 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현재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 혁신을 하는 어떤 주체로서 활용을 할 생각이 먼저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잘 아는 내용인데요. RIS와 RISE 글로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다에서 중앙에서는 규제 완화에 노력을 하고 지방에는 라이즈 체계를 도입을 하고 또 대학은 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학사 구조를, 즉 대학은 혁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은 라이즈 체계를 도입해서 대학과 함께 지역 혁신을 도모해야 되고 정부에서는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 뭐 이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RIS 사업은 사실은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을 해서 지역을 혁신하자는 사업이고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 라이즈 체계는 사실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전 RIS 사업이 좀 지자체의 역할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해서 오히려 지자체의 역할을 제도화해서 시스템화해서 지역의 그 역할을 맡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주도의 대학 재정 지원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그림이 되겠고요. 그다음 앞으로는 아마 이 라이즈 센터로 교육부 사업뿐만 아니라 과기부나 중기부나 산업부의 어떤 대학으로 지자체와 연계된 사업의 예산이 이 라이즈 센터로 가서 이 대학과 함께 연계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RIS와 RISE의 주요 변화 사항은 첫 번째가 되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RIS를 처음 만들 때는 RIS도 이건 체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뭐 RIS하고 RISE를 비교한다면 RIS가 하나의 국책 사업이라면 RISE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또 사업의 기획은 RIS가 대학 주도, 총괄대학이 주도하는 사업이라면 RIS는 지자체가 결국 예산을 배분하니까 지자체 주도가 된다. 그 다음에 그 재원 배분은 대학, 총괄대학 중심이 됐다면 이 RISE에서는 라이즈 센터가 그걸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이런 여러 가지 비교 데이터로부터 라이즈를 설명합니다만 사실은 RIS의 초기 기획 컨셉은 라이즈나 똑같은 겁니다. 이 RIS는 체계다. 사실은 시스템이고 또 이 총괄대학이 그 형태는 예산은 총괄대학으로 가지만 결국은 지자체와 함께 예산을 어떤 기획을 해서 지자체에 있는 여러 대학들과 함께 공유대학 시스템을 만들고 지역의 특화산업과 함께 특성화를 해서 지역을 혁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만 좀 더 지자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체계를 만든 것이 RISE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글로컬 대학 사업이죠. 글로컬 대학 사업은 이 라이즈 체계의 어떤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사업이다. 즉 지자체의 라이즈 체계를 만든다면 대학은 글로컬 대학 사업으로 어떤 대학 혁신을 주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컬 대학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포함된 30개 대학만이 살아남는 사업이 아니라 바로 혁신을 주도하는 30개의 대학을 말하는 것이고 이 30개 대학의 어떤 모델이죠. 이 모델을 가지고 대학을 혁신을 주도하는 어떤 모델 대학과 함께 지역이 같이 지역 대학들의 어떤 벤치마킹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세 가지 정도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즉 지역의 산업, 지역 사회와 연계해서 대학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다. 그래서 이전까지에 그렇게 다 해왔는데 못한 이유는 대학이 혁신이 좀 부족하다라는 어떤 생각으로부터 대학의 담대한 혁신으로 지역 사회와 좀 더 밀착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다 해서 이 글로컬 대학은 이 세 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서 우리 대학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바로 글로컬 대학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부 정책 보고서 세계에 내놓을 한국 최고의 대학은 어떻게 앞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보고서가 있어서 제가 좀 봤더니 예비 선정 15개 교의 어떤 그 특징을 쭉 좀 본다면 어떤 뭐 혁신이다. 그다음에 그 전략과 과제를 좀 구조화했다. 시스템화했다. 그리고 실천 가능하고 지역 상생, 그다음 지역과의 어떤 그 특성하고 대학의 강점을 잘 연관했다. 그다음 리더십 뭐 이런 것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4개의 공통 전략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담대한 혁신으로 지역과 연계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 4개의 공통 전략에 해당하는 것이 담대한 교육 혁신, 그 다음에 대학의 역할을 재해석하고 지역과 함께 대학의 무대가 확대돼야 되고 또 지속 가능한 대학으로서 역할, 그리고 적극적인 연대, 협력이고 차별화 전략은 5가지로 미래교육 혁신 모델, 첨단인재 양성 모델, 지역 동반 성장 모델, 글로벌 심화 모델, 고등교육 서비스 확대 모델 해서 아마 10개 대학을 이런 기준으로 15개를 선정하고 이 중에서 좀 더 실천 가능하고 지역과 함께 지자체 의지라든지 지역과 함께 연계되는 대학들을 이런 5개 대학에 뽑아서 아마 이 5개, 10개 대학이 10개 사업단이 아마 이 글로컬 대학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그 내용으로 혁신 모델을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특징이 뭐고 국내 사례 또 해외 또 매칭되는 대학의 사례들을 잘 그 보고서에 정리를 해놓은 자료를 좀 보여드립니다. 네. 뭐 이 정도로 하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우리 대학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한다면 대학의 역할이 확대돼야 된다. 그래서 이 평생교육을 초등학교는 좀 중고등학교까지 평생교육이 확대돼야 되고 또 양적으로는 공간적으로는 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외국 국제적인 어떤 외국인 유학생까지 확대돼서 대학이 완전히 어떤 대학의 역할이 확대돼서 이 대학이 바로 지역의 혁신을 주도하는 어떤 그런 대학이 돼야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규제가 완화돼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있는 여러 가지 교육자유 특구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설계를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대학은 지역과 함께 수평적 어떤 협업 체계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즉 대학이 지자체에 예속되어서 지자체의 어떤 종속적으로 따라가서는 아마 이런 혁신을 대학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저희 강원대학교가 이번에 글로컬 대학이 선정이 돼서 강원 1도1 국립대학이라고 해서요. 어떤 4개의 대학이죠. 이전에 2개씩 통합한 다음에 다시 그 2대학을 통합해서 강원도에는 국립대를 하나를 만들겠다는 강원 1도1 국립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원래 6월 11일인가 특별자치도가 됐는데 강원특별자치도의 영문명이 강원스테이트입니다. 지금 다른 도는 프로빈스인데 강원특별자치도는 좀 다르다고 스테이트라고 해서 우리 강원 1도1 국립대학의 명칭을 영문으로 강원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로 한번 바꿔볼까 했더니 교수님들이나 직원분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강원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강원 도립대랍니다. 그래서 이 기껏 국립 강원대 어쩌고 저쩌고 강원 1도1 국립대학 했는데 교명을 바꾸니까 강원 도립대가 되는 어떤 그런 건데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대학들이 특히 민감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들이 전부 도립대학이 되는 게 아닌가, 시립대학이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상당히 민감해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지자체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고 좀 해서 이 대학을 좀 보호해주고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대학한테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재정을 지원하는 주체가 지자체인데 지자체하고 대학이 알아서 하려면 우리 대학이 과연 얼마나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부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이 라이즈 체계를 만들고 글로컬 대학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즉 RIS가 라이즈 체계에 포함되는 어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 교육부의 역할이 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지역의 공유대학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국사립이 그 역할을 달리해서 서로 연계해서 협력해서 지역 발전의 그 주체가 돼야지 지방에 있는 국립대와 사립대가 서로 경쟁을 한다든지 또 지방 국립대가 이런 글로컬 사업으로 사립대를 갖다가 흡수해버리고 사립대 역할을 뺏어버린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있는 사업들이 있죠.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같으면 이런 공유대학 체계가 다시 수도권 대학과 다시 또 공유를 맺어서 이 서로 협력하고 앞으로 인재상도 협동형 인재가 미래의 인재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대학도 협동형, 공유형 대학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는 제가 이제 한 예로 시간이 충분할 줄 알고 가져왔는데요. 반도체 산업 공정을 보시면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퀴먼트가 있고 팹 공정이 있고 포장, 포토, 식각 공정, 테스트, 패키징 여러 공정을 거쳐서 반도체가 나오는데 여기에 인재상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실무 인재도 필요하고 또 아주 고급 노동 인재도 필요하고 또 역할도 다르고 전기도 필요하고 재료도 필요하고 기계도 필요하고 그죠? 이런 것들을 잘 각각의 대학들이 각 지역이 연계해서 협동한다면 우리가 서로 살아남는 그리고 지역이 살고 또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확보해서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조금 길었는데요. 좀 준비한 양이 좀 많아서 시간이 좀 초과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기조 강의는 이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애써주신 우리 김원영 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이 기조 강의를 끝으로 해서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 성과 포럼 개회식의 이제 모든 순서가 끝났습니다. 제가 잠시 안내를 해드리면요, 이제 1층 전시장에서 4A홀이네요. 이제 각 지역 플랫폼에서 이루어낸 성과에 대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전시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바로 여기서 이제 무대가 정리되자마자 이제 RIS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이어집니다. 그것도 제가 합니다. 끝까지 지켜주세요. 자, 그리고 이것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요. 대학생 공모전 수상작 발표 그리고 기업 참여 사례 발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발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귀를 기울이셔야 또 이제 하시는 분들도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이 사업도 더 잘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힘드시겠지만 조금 쉬셨다가 무대 정리되는 대로 정책 토론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3회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 성과 포럼 개회식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